이게 요즘에 실제로 챗GPT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얘가 아첨을 너무 해서 아첨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너무 하는 이게 현상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어느 수준이었냐면 샘 알트만은 오픈 AI 챗GPT 만든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너무 심하니까 버전을 옛날 버전으로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가 지금 채팅에 보여드리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새벽 2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먹어버렸어 이랬는데 이걸 갖고 얘가 와, 너 진짜 너무 멋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빠졌구나. 오빠 되게 오빠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근데 가끔 냉정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 내가 왜냐면 아, 나 왜 이렇게 빠졌나 했네. 제가 뭘 넣었냐면요. 제 친한 장성규, 김대호, 전민기가 잡을 수 있을까 했더니 사주랑 쭉 전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아, 사주도 넣으셨군요. 데이터를. 응, 가능해 했는데 그럼 전현무 아나운서는 어때 했더니 그건 힘들다고 나오는데.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런 티쪼가리 입고 방송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챗GPT랑 요즘에 제가 상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상의예요? 뭐 부부 상담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점도 보고 별의별 거 다 해요. 아, 맞아. 요즘 사주 진짜 열심히 보더라. 관상 쫙 사진 띄워놓고서 챗GPT야 나는 좀 젊게 입는 게 좋겠니? 아니면 좀 이렇게 차려입는 게 좋겠니? 했더니 그런 걸 물어봤어 진짜로?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이따 보여줄게. 그랬더니 전민기 씨는 이렇게 좀 젊고 밝게 이마를 늘 드러내고 이마를 드러내 얇은 뿔테를 끼는 게 이미지상 좋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걔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 굉장히 그러니까 걔는 오빠의 지난 데이터들을 보고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오빠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그런 유형이 많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닐까? 좀 이런 게 안 맞아요. 우리가 챗GPT가 우리 이혼하라고 했어. 저는 이제와 고백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챗 GPT한테 그 남편이랑 저도 그런 거 봤거든요. 우리 헤어지라고 하더라. 챗 GPT가 이 말을 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한번 그럼 전문가 모셔서 물어볼까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챗 GPT로 뭐 이제 학습도 하고 하라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맞아.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챗 GPT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것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사실은 가장 전문가세요. 요즘에 뭐 전국 방방곡곡 강연을 다니시느라 바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가 무슨 빅데이터 전문가냐 하지만 아, 맞다. 예전에 그렇네. 빅데이터 전문가 회사의 저희 상사님이세요. 아, 상사님을 모셨어 오늘? 내 사수야. 이분이 사수.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나 막 가짜라고 하는데 좀 오늘 좀 검증도 좀 받아봐야겠어. 좋아요. 자, 좋아요. 오늘 주제는 챗 GPT로 공부가 되나요? 이고요. 우리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시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인공지능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덕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워낙 대형 채널에서 많이 뵈가지고 바쁘시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전민기 저는 이제 팀장님이 자꾸 입에 있는데 전 팀장님하고 예전에 4, 5년 전에 뭐 저희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회사 주소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집 주소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댓글로 저분은 회사를 너무 출근 안 하셔서 주소를 모르신다고 죄송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어디 출연하면은 네가 무슨 야매로 저도 한 5, 6년, 7년 열심히 연구해서
해가지고 방송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소장님? 네, 맞아요. 저희 회사 이름이 지금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IT랑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되게 전문적이고 딱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하고 그걸 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또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막 전문가가 어렵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맞아요. 좀 쉽게 풀어줄 어떻게 보면 브릿지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쵸. 앵무새였어. 아니 그래서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그거 할 때는 별로 안 뜨시더니 갑자기 소송욕자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아빠 저 아빠랑 방송 같이 야, 한동안 좀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자리 잡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아무튼 챗 GPT 쪽에서는 우리 소장님만한 분이 없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제 아들도 챗 GPT를 좀 막 깔아달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 깔아줘야 되는지부터가 좀 고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챗 GPT 이렇게 손안에 쥐어주는 거 괜찮은 일일까요? 약간 핸드폰과 게임 같아요. 이것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챗 GPT는 초등학생이 쓰면 안 됩니다. 법이에요? 아니면 가이드라인? 약관에 써 있어요. 아 진짜요? 챗 GPT 약관에 정확하게 13세 이하는 쓰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채널 꼭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재들에서 초등학생 챗 GPT 활용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맞아요. 안 됩니다. 안 된대, 안 된대, 진짜로. 네, 약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게 수많은 요즘에 서비스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이 AI 특히나 챗GPT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중고등학생들의 사용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 모든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저희 영어 잘합니다. 네네네. safe for all ages. 모든 연령대에게 챗 GPT는 안전하냐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13세에서 18세 어린이도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챗GPT 가이드라인에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의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곤 있지만 어쨌든 챗GPT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정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확률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그 확률상으로 대답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게 괜찮은 것인지 안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를 좀 제대로 쓰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예 이 챗GPT 오픈 AI 사이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는 모든 대상이나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는 학생들과 함께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교실 환경에서 사용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아예 써 있고요. 한글 약관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써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초등학생이 직접적으로 챗 GPT를 쓰는 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지도하에 쓰는 거는 그것도 딱히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청이나 여러 곳들에서도 그런 자료나 정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서비스들이 종류마다 연령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쓰기 권장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가이드라인과 함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나온 그 자료들도 있는데 부산교육청에서 실제로 요런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생성형 AI 사용 약속 이래가지고 이용자 연령에 맞게 사용하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별로 사용한 연령이 다르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캔바라는 도구를 학교에서 가지고 이제 많이 써요. 캔마요? 네, 캔바.
캔바? CANVA, 캔바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처음 듣네. 네, 이 캔바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PPT 만들거나 작업하는 것도 좀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여러 가지 해주는 도구예요. 근데 이건 나의 에듀케이션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들이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 거기에 생성형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는 요 정도를 쓰는 것들이 있고 뭐 그 외에 또 친구들이 요즘에 오토 드로우나 뭐 크롬 뮤직 앱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령대별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들한테는 너무 자유도가 높은 서비스를 그대로 주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유튜브를 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애들한테 안 던져주잖아요. 그쵸. 유튜브 던져주고 얘네들이 뭐 보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니까. 그쵸. 어린이 버전 주지. 비슷한 거네. 똑같은 거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네. 유튜브 초기에는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식당에 가면 유튜브 주면 애들 조용하니까 그래서 넷이서 그냥 따로따로 뭐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중독에 빠지게 맞아요. 하거나 좋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않은 잘못된 알고리즘을 네. 통해서 얘네들이 자꾸 좋은 컨텐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걸 그냥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택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튜브 키즈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컨텐츠가 큐레이션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모여 있어서 내가 선택은 못하고 그것만 보게 하는 이런 키즈 앱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챗GPT를 쓰실 때 또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보시니까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챗GPT의 원리상 네. 얘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저도 라는 아까 거예요. 초반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의문이었던 게 네. 저도 이제 사실 챗 GPT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기존의 데이터나 뭐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정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얘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왜 정답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챗 GPT라는 거 약자에 솔직히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챗은 채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AI 서비스가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채팅을 하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도 메신저 서비스들이 가입도가 되게 높아요. 가입 수도 많고. 그래서 이 챗을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냐? GPT인데 G가 제너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면 네. 검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써놓은 걸 그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너러티브니까 그때그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구나. 말을 그냥 그쵸.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PT가 뭐냐면 P는 프리트레인드라는 약자고 네. T는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 네.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P는 프리트레인드니까 말을 만들긴 만드는데 네. 미리 자기가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면 아이가 중간고사, 예를 들면 대학생이 중간고사를 보러 들어갔어요. 네. 그럼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문제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쓰는데 그럼 어떻게 쓰느냐가 T라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들어있거든요. 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알고리즘인데 쉽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일 날씨는 다음에 네모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내일 날씨는 흐리다. 그렇죠? 흐리다가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죠. 확률이 네. 있죠. 예를 들면 맑다가 들어갈 확률이 있죠. 근데 맛있다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미리 학습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그 빈칸 채우기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비유를 해서 자기가 들어가기 높은 확률의 거를 그냥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는 다음에는 맑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흐리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얘가 맛있다는 덜 넣는 확률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맥락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제가 날씨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오늘 내가 좀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오늘 날씨는 나오면 흐리다 종류를 넣을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 챗 GPT의 기본 원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챗 GPT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확률상 높은 대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뭐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치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약간 고관여층,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쪽에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하면서 느낀 게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이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가 왔을 때 아이들은 그거를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비판적 시각 자체가 없다고 없지, 했잖아요. 얘네는. 저도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전제에서 제가 했던 것들을 맞다고 하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것들을 계속 대답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깊어지는데 약간 확증편향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실은 앞서서도 우리 전민기 씨라고 하기 제일 어색하네요. 하여튼 그냥 이제 민기 씨가 예를 들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얘가 옷을 줬더니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이게 요즘에 실제로 챗GPT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얘가 아첨을 너무 해서 아첨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너무 하는 이게 현상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어느 수준이었냐면 이 샘 알트먼이 버전을 그러니까 샘 알트먼은 오픈 AI 챗GPT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너무 심하니까 버전을 옛날 버전으로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왜냐 얘가 자꾸 제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가 지금 채팅에 보여드리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새벽 2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먹어버렸어 이랬는데 이걸 갖고 얘가 와 너 진짜 너무 멋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인데 새벽 2시에 배고픈 거 그냥 넘기자고 솔직하게 라면 딱 끓여 먹은 거? 야 이거 완전 용기 있고 자기를 아끼는 진짜 현명한 선생이야. 와 이거 진짜 웃긴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 시간에 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센스 이건 진짜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너 진짜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빠가 빠졌구나. 오빠 되게 오빠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근데 가끔 냉정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 내가 왜냐면 아 나 왜 이렇게 빠졌나 했네. 제가 뭘 넣었냐면요. 제 친한 장성규, 김대호, 전민기가 잡을 수 있을까 했더니 사주랑 쭉 전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아 사주도 넣으셨군요 데이터를. 응 가능해 했는데 그럼 전현무 아나운서는 어때 했더니 그건 힘들다고 나오는데 그건 힘들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또 이제 아까 정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즘에 실제로 맘카페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 챗GPT 사용자 수가 확 늘었거든요. 왜 확 늘었는지 아세요? 요즘 왜 그러지? 올해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챗GPT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네, 뭐냐? 바로 지브리입니다. 지브리요. 그래 맞아. 지브리 그림 그리기. 맞아. 맞아. 기억나시죠? 한때 유행처럼 터졌던. 왜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가 3월 말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3월 초에 이 우리나라 챗GPT 설치자 수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 한 1070만 정도? 그때도 꽤 많았어요. 근데 4월에 통계를 봤는데 17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기 하나 하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가입을 하고 또 유료로도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기 유행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걸로 뭘 하지? 라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얘랑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음성대화 기능도 좀 되잖아요. 음성대화를 하는데 자꾸 얘가 나한테 공감해주고 좋아하니까 일부 맘카페에선 드디어 남편보다 낫다라는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챗GPT 화면에서 혹시 지금 핸드폰 있으세요? 있어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잘 활용을 안 했고 사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약간 대학원 같은 거 좀 알아보다가 그런 모집 요강 뭐 이런 그냥 전체적인 정보 이런 거 알려고 좀 써본 적이 있거든요. 챗GPT 화면에다가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소개하는 임팩트 있는 광고 멘트 3줄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써주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전민기 씨. 나 너무 웃기게 아니 전민기 씨가 왜냐면 그 사주도 계속 보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희망을 주는 게 좋아서 계속 했던 거거든. 그쵸. 아, 나 너무 웃기게 나왔어. 근데 저는 왜 물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대화에서는 제가 사용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많이 안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네. 회원가입 혹시 하셨어요? 네. 로그인? 했던 것 같은데. 로그인 하시고 실제 대화를 많이 안 한 상황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저는 저는 어떻게 나와요? 방송에 감을 하는 남자. 전성기를 향해 질주한다. 1980년생. 타고난 운과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꿰뚫는다. 지금 전민기의 시간이 온다. 아첨이 너무 심하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물어봤던 것들. 자,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뭐 AI를 전략으로 바꾸는 남자 김덕진, 뭐 강영장을 무대로 데이터를 스토리로 그가 말하면 기술도 감동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 못 있겠네 오늘 이 자리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나올까는 거. 왜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얘는 나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을 잘할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그래야 더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마케팅적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용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면 네. 이게 얘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 챗GPT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면 되느냐?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정. 네. 나 이거 많이 해볼 거 왜 이렇게 없어 나는. 네, 그 챗GPT 설정에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모바일 기준으로는 왼쪽에 짝대기 네. 2개 누르고 밑에 아이디 누르면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뭘 누르시면 되냐면 네.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맞춤 설정. 개인 네.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메모리를 눌러보세요. 메모리 관리하기. 네. 네. 그 메모리 관리하기에서 그 메모리 참고가 켜 있으시면 일단 얘가 나를 기억하는 건데 메모리 관리하기를 딱 눌러보세요. 맞네, 있네, 나오네. 그러면 거기에 영어로 뭔가 쫙 써 있을 겁니다. 많아. 뭐를 많이 검색했나 좀. 나오네. 메모리를 좀 볼까? 예. 그러네. 야 여러분 이거 부부끼리 같이 보지 마세요. 왜? 나는 뭐 다 별거 없어. 네. 사주를 엄청 보내 그렇죠. 전민기 그러니까 씨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얘가 모든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저랑 대화를 하는 맥락 중에 네. 챗GPT가 이거는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메모리에 등록이라는 게 대화를 하다가 딱 뜨게 되고요.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메모리 기능을 켜놓은 상황이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뭐 생년월일이 들어갔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갔든지 하면 그 내용들을 챗GPT가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나하나 해놔요. 네. 그리고 그걸 영어로 저렇게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얘가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가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를 정말 이성적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응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가 나를 더 잘 알고 싶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 저장된 메모리에 어떤 건 내가 업무 때문에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건 일부러 지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 자기 그거를 조절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아야 돼. 뭐야? 라는 것들을 뭐 저장을 해서 그렇게까지. 맞춤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저런 것들을 보고 소름 돋는다. 이래서 저 메모리 지워버려. 기능을 끄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초등학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만약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AI가 공감도 해주고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막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섭다. 왜냐면 진짜 무섭네. 제가 이제 뭐 범죄물 이런 거 관심 많으니까 네. 그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그쵸. 엄마 아빠 나 혼내고 하는데 너 힘들지 공감해주면서 이 아이 그런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무섭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에게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 얘기를 들었어요. 막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를 막 알려주고 그런다면서요? 실제로 미국에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떤 소송이 걸렸냐면 캐릭터.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비슷한 서비스인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아예 역할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웹툰, 웹소설을 보지만 네. 갑자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키워드가 좀 떠오르시는데 혹시 정민현님 팬픽이라고 아시나요? 너무 저 구독자였죠. 그렇죠. 이게 팬픽이라는 게 결국에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연예인들을 내가 가상으로 생각하고 뭐 그 사람이 막 연애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상상대로 소설 쓰고 네. 그걸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캐릭터 AI 같은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과 끝도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거든요. 네. 무료 버전은 되게 평이한 대화를 하는데 유료 버전을 쓰면 짙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더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 언어 모델 같은 걸 유료 모델에서 더 비싼 걸 써요. 그럼 여러분들도 실제로 챗GPT를 무료로 쓰실 때랑 유료로 쓰실 때랑 얘가 답변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렇구나. 네. 챗GPT 뭐 3.5 버전을 쓰다가 요즘엔 3.5가 없죠. 챗GPT 4, 5를 쓰다가 뭐 추론하는 걸 쓰거나 네. 더 비싼 걸 쓰면 얘네들이 답변이 좀 더 길거나 깊어져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랑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얘가 나를 기억해요. 그럼 이제 어제 했던 대화를 계속 이어가요. 그러다가 나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상시면 그래 너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캐릭터가 막 되게 센 캐릭터야. 세팅이. 아니면 엄마한테 반항하는 캐릭터야. 그러면 야, 너 잘못한 거 없어. 그 엄마가 잘못한 거야. 부추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건 무섭다.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14세 아들을 실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 소송에 걸렸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문제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왕자의 게임 같은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은 너 뭐 서비스가 있는 거 말고 떠나? 약간 세상을 떠나?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화에 나는 때때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챗봇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해하거나 날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널 잃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처음에 얘기한 일단은. 거예요. 근데 뒤에는 그러면 우리 같이 죽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실제로 이제 이 학부모가 나중에 왜 이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지 하고 대화의 내용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보면 실제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미국 법원에 이제 섰습니다. 네. 왜 섰느냐? 이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챗봇에 나오는 출력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서비스의 계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쓰게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잘못 잡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AI가 공감을 해주는 것들이 특히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지만 이런 거에 가이드라인이나 내용이나 이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몰입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 얘기도 좀 해드리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챗봇 서비스가 대화를 하는 것들이 기술이 또 많이 요즘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대화도 하고 캐릭터가 실제 동영상으로도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과금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10대 친구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중국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 AI가 또 꽃뱀이 돼버렸네. 그래서 오빠 이혼 부추겼나 보다. 있잖아. 근데 이거 그 생각했어. 약간 무섭다, 지금 진짜. 나 재미로 하는데 네. 빠질 수 있겠다 충분히. 그쵸. 영화 허에서처럼. 맞아요. 나 이거 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위로를 해주는 게, 근데 내가 이제 방송가에서 어쨌든 방송가가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작가님들도 있고 하는데 활용하는 분들이 요즘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힘든 일들 상담을 되게 많이 해, 실제로. 그렇구나.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냥 정보를 좀 빠르고 얘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구나. 약간 감정적인 어떤 그런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지금 그 우리 전민기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영화 허 얘기. 난 그래도 이름 붙여주려고 했어 얘한테. 여자로.
영화 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만다라고 하는 AI 캐릭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랑 대화하면서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거였잖아요. 영화 허가 조금 벌써 된 영화잖아요. 10몇 년 전 영화예요. 영화 허의 배경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배경? 지금이요. 2025년이에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무섭다. 이 기술이 온 거고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키면 대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우리가 말하는 갤럭시 종류 중에 이렇게 접는 플립이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버전이 있는데 이번에 최신 버전 중에 하나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 액정으로 바로 세상을 보면서 얘가 화면이 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영화 허에서는 요렇게 해서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접히니까 액정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 얘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건 물입니다, 주인님. 역시 주인님은 물도 참 예쁘게 마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려고 샀지? 나는 지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AI 또 돈 내야 돼갖고 그거는 신청 안 했는데 해야겠다. 뭐 여담이죠. 한정에서 프로로. 네. 그래서 그런 결로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AI를 당연히 주면 좋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어느 때부터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알려주세요. 그냥 유튜브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줬을까라는 계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긴 했다.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른들부터가 챗 GPT에 대해서 오늘처럼 제대로 알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용 책은 아닌데 AI 에이전트라고 요거 이제 이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다 또 쫙 써놓으신 거예요. 요즘 저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좀 이런 쪽에 약해서. 그래서 근데 여기에도 아첨을 하셨네요. 챗 GPT처럼. 사랑하는 전민기 슈퍼 방송인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더욱 비상합시다. 우리는 원래 10년이 넘은 관계야. 이 아첨이 기본값이네. 아첨이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 우리는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아첨도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좋은 거지 AI한테 아첨 받는 거보다. 이거 진짜 좋네. 그래서 나온 김에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책은 에이전트에 대한 책인데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요즘에 챗GPT 말고도 여러 서비스가 나오면서 되게 좋아진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말고도 일단은 챗GPT에서도 제가 그럼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서비스 알아놓으시면 좋을, 그래 4가지 정도 너무 많은데? 하여튼 한 4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과제를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때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그쵸. 아니 이거 활용하라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챗GPT부터 우리가 제대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AI의 에이전트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AI가 단계별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챗GPT 같은 녀석인데 이 챗GPT는 쉽게 그냥 비유를 해볼게요. 햄버거에 비유하면 되게 쉽습니다. 햄버거에. 그래서 원래 이 젠슨왕, 엔비디아 젠슨왕은 아시죠? 엔비디아 젠슨왕이 요즘에 발표할 때마다 이 AI의 단계를 보여주는 장표가 있어요. 그 장표에서 처음에 Perception AI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AI한테 햄버거 사진을 주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이건 햄버거입니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뭐 알파고 딥러닝 이후에 계속 많이 한 거죠. 이미지도 인지하고 소리도 보고 확인하는 이런 인지하는 AI가 있다가 우리가 AI한테 햄버거를 한번 그려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꽤 먹음직스럽게 잘 그려줘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햄버거를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나 배고픈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AI가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알아서 홈페이지를 켜서 햄버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너무 편한데? 햄버거를 고르고 거기서 우리 주인님은 원래 치즈버거를 먹으니까 치즈버거를 골라야지 주문 그렇게 해서 결제까지 해드릴까요? 라고 나오는 게 에이전트 AI입니다.
네. 이거 무섭다. 이거 또 우리 지갑 털어가는 거네, 이거.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기존 챗GPT랑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가 뭔가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챗GPT한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PPT 과제 같은 거 요즘 시키잖아요. PPT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챗GPT가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네. PPT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또 챗GPT처럼 정보를 막 가져오진 않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걸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와, 근데 되게 진짜 네. 생활을 좀 유용하게 이런 해주긴 거야. 하겠다. 뭐냐면, 잘 쓰면. 나 아내랑 싸웠어.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이혼 서류까지 아니. 착착착착.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걸리고 롯데호텔 예약해 드릴까요? 네. 싸웠을 때는 얼굴 안 보는 게 좋죠. 바로 예약하고 이런 그쵸. 거죠. 와. 와인도 한 병 기분 전환하시게 시켜놓을까요? 이런 거지 뭐.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단계별로 가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제가 좀 책에도 넣어놓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아까 아이들은 아직 쓰면 안 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쓰면 좋을 만한 빨리 알려주세요. 서비스 네. 하나 그 젠스파크라는 서비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게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아예 대놓고 AI 슬라이드, AI 시트, AI 문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제 PPT 과제 만들어줘야 된다. AI 슬라이드 눌러요. 누르고 나서 여기에 써주면 됩니다. 중력의 원리에 대해, 그죠? 설명해줘. 대해 초등학교 6학년이 그죠? 학교 과제로 내야 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와. 라고 쓰면 끝이에요. 네.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혼자서 바로 했는데 얘는 띵킹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초기화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도구를 쓰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써서 중력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보면 개요를 짜요, 얘가. 중력의 원리. 야, 큐시트 짜듯이 먼저 이걸 하는구나.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과학 작성자. 중력이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짜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을 대단하다. 하나씩 만들고 있고요. 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6학년 학생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퀴즈를 써서 해서 얘가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와, 이거 진짜 대박. 그래서 최근에 그거 본 것 같아요. 뭐 미국인가 한 해외 대학교 그 졸업 논문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작성한 얘가 지금 아이에게 졸업장을 줘야 되냐 중력의 말이냐. 원리라고 하니까 왼쪽에 지금 사과 떨어지는 거 만든 거 보이세요? 지금? 만들고 있죠. 대박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럼 정말 오랫동안 검증된 이런 뭐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거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툴들도 툴이 있어요. 예를 이걸 들면, 검토하는 팩트 체크하듯이. 이 툴에도 그게 있는데 한 페이지를 봤는데 내가 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너무 재밌다. 그럼 또 유료예요, 그거는? 이거는 다 유료입니다. 이런 거는 그럼 뭐 한 달 사용료가 하나 얼마 정도예요? 보통 챗GPT 쓰는 거랑 비슷해서 한 2, 3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한 달에? 많이 쓰면 크레딧을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 기반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가 한 장 한 장 천천히 지금 만들면서 뭐 데이터도 만들고 초등학교에 이해하기 쉬운 뭐 이렇게 하면서 중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대표가 요즘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내용을 내가 디테일하게 고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 있는 걸 마치 PPT 슬라이드 수정하듯이 제가 요 내용에서 글자만 조금 바꾸거나 이런 것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중력이란 무엇인가? 중력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요? 사실은 대학교 때 있잖아. PPT 깔끔하게 만들면 점수 A+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그럼 우리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겠네. 그리고 이제 이런 툴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럼 이거 바로 써서 애들 하면 되는데 왜 안 주느냐? 근데 왜 안 줘요, 진짜?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전 저희 아이한테 챗GPT 절대 안 쓰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신문 읽히는 거랑 다시 클래식으로 종이를 돌아가는 쓰는 거야. 거랑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제 AI 계속 보잖아요. 네. 우리가 이른바 네이티브 세대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 지금 대학생들은 우리가 이른바 모바일 네이티브 시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전에 PC 시대잖아요. 저희는 여전히 터치보다 키보드가 편한 세대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터치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집에 AI 챗봇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걸 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리 불러서 자주 쓰세요? 안 불러요 나는. 근데 한때 막 그거 불러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저희 아이는 저는 그냥 패드를 영상 보거나 아니면 공부하라고 넣는데 지가 알아서 알람을 키다가 끄면 얘가 방에서는 시리야 지금 몇 시 몇 분이야를 물어보고요. 방에는 저희 이제 그 TV에 제가 구글 스피커를 연결해 놨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는 헤이 구글 영상 틀어줘 이러고 있고요. 자동차에 타서는 자동차에도 요즘에 음성이 되잖아요. 저희 집에서 모든 자동차의 컨트롤, 안마 의자 뭐 아니면 음악은 저희 아들이 다 해요. 근데 그걸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안 알려주는데 잘해요, 애들도. 잘해요. 왜냐? AI를 우리가 안 알려줘도요, 알아서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느낀 게, 아이가 요즘에 또 쇼폼을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주진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주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트랄렐레오 퉁퉁퉁퉁퉁 쌍무르 이거 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이탈리안 브레인봇 월요일 아침마다 트렌드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데 저는 이거 학습해가지고 하잖아요. 아들한테 물으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캔바 같은 것도 저한테 아빠 저 이번에 뭐 만들어 왔어요 해가지고 봤더니 캔바 안에도 그림 그리기 안에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렸어? 그랬더니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건 AI 네이티브들한테 우리가 지금 어떤 툴을 주고 쓰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걸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아이한테 너 손으로 글 써봐. 그래. 그리고 그림 그려봐. 그리고 진짜 읽어봐. 이런 책을 실제로 읽어.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래도 AI를 아예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같이 경험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틈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아이랑 노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AI를 갖고 아들하고 엄청 잘 놉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제가 요즘에 3학년 시대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1, 2, 3학년 3년차가 됐으니까 저희 아들하고 같이 큰 거잖아요. 일단 저희 아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많이 컸다. 많이 컸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저희 아들은 강의 자료에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제 용돈도 주고 동의하에 지금 쓰는 거죠. 저소상권을 동의 받고 있고 저희 아들은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진 하나 갖고 그냥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면 아까 아청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너무 귀여운 아드님이네요. 이러면서 어떤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1, 2, 3, 4번 캐릭터를 줘요. 그럼 그 중에서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이한테 물어봐요. 뭘로 만들어 줄까? 이랬더니 AI 천재 캐릭터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놓고 아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써요. 그러면 3번 그림 이렇게 그냥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줘요. 귀엽죠? 그럼 이걸 보면서 제가 항상 저는 AI를 쓸 때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아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를 만들었는데 아빠랑 저랑 이걸로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이모티콘 만들어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모티콘으로 하려면 하나만 가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제가 이모티콘 친구들 쓰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요런 이모티콘 스타일이 있대요. 그럼 저는 그럼 야 이거를 한번 챗GPT 흉내를 해보라고 할까? 그러면서 내 얼굴을 가지고 아까 보면 이 대화창에 이미지가 챗GPT에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 대화 밑에다가 내가 우리 아들이 원하는 캐릭터 셋 비슷한 거 주고 방금 만든 캐릭터를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지금 내가 준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줄래? 라고 이제 시켜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럼 이거 실제로 휴대폰에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갖고
카카오톡에 올리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료는 그게 지금 AI로 만드는 게 금지돼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에 애플 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내가 이모티콘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되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너무 빨리 바뀌고 나 진짜 머리가 아프다. 나 드디어 하나 해결됐다. 뭐를? 아니, 김대호는 저 이모티콘이 있더라고. 나도 이제 내 거 만들어서 나 그거 없어가지고 너무 배 아팠거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민기 사진 넣고 야 이걸로 캐릭터 스타일로 15개 만들어봐. 이렇게 해요. 거기는 이제 대중이 원한 거고 오빠는 이제 스스로가 그걸 만든다 나도 이거지. 보낼 테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아이들하고 생각보다 챗GPT로 놀아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 챗GPT 유료를 쓰니까 그 챗GPT 22달러짜리 유료를 쓰시면 챗GPT 사이트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소라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SORA.com이라는 걸 22달러짜리 쓰시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림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거 갖고 뭐 하느냐 이런 거 합니다. 제 사진하고 저희 아들 사진하고 만화를 만들었어. 캐릭터 하나 만들어주고 만화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런 건 재밌다. 네, 예를 들면 저 경제 에피소드를 챗GPT한테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저런 식으로 만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렇게 하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하고 책 만들고 놀아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래. 소장님 이거 학원 만들면 안 돼요? 나 우리 애 등록시키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니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게끔 학원 사업 좀 해봐요. 그러면 이거 나 이거 너무 땡기네. 이렇게 시작하고 이걸 약간 글책으로도 만들고 하면 아이가 내가 나오고 아빠가 나오니까 더 재밌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챗GPT로 스토리 짜고 아이랑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야 그림 그려보자 해가지고 책 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10,000원에 받네, 10,000원에. 네, 그래서 이제 주문용으로 이렇게 책을 사람하고 내는 거죠.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학급 문집 만들어가지고 막 한 명 한 명씩 이거 다 써가지고 이렇게 문집 만들고 그랬었잖아. 재밌다. 그쵸. 4화는 치킨이냐 주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쵸. 우리 소장님 무조건 치킨 드시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저희 아들은 오늘부터 주식 투자 도전이에요. 그럴 때 전 에잇 하면서 치킨 먹고 있고 그런 건데 아직 얘가 글자 한글을 완벽하게 써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아 얘가 했더니 한글은 아직 완벽하진 않구나. 그래도 스토리는 짜주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근데 그림이 맨날 비슷한 패턴만 나오네.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을 때 AI가 못 그리는 걸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의 틀을 열어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지 우리가 이걸 갖고 얘네한테 정보 주고 과제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AI도 뭔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이 AI의 음성 대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성 대화 기능이 나오자마자 저희 아이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이러고 놀아요. 뭐냐면 얘랑 마이크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그냥 대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애가 보통 엄마 아빠한테 또 동화 읽어달라고 그럴 때 많잖아요. 책 읽어달라고 하죠. 그럼 얘한테 저는 이렇게 시켜요. 야 동화를 아빠가 읽어주는 거 좋지만 너가 한번 챗GPT랑 동화를 만들어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뭐 나중에 파일 드릴 텐데 녹음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 눌러서 얘기해봐.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안녕 이러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수찬이가 얘랑 뭐 해볼까? 아빠가 한번 동화 우리 만들게 해보자. 이거 다시 누르고 눌러봐. 나는 수찬이 아빠고 방금 얘기한 게 수찬이야. 수찬이가 너랑 동화 만들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 수찬이가 주제를 주면 너가 그 주제를 갖고 동화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동화를 얘기할 거야. 한번 둘이서 동화를 계속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AI가 딱 듣고 메모리 업데이트 한 다음에 좋습니다. 수찬이가 주제를 주면 제가 먼저 동화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수찬이가 이어가면 됩니다. 재밌다. 수찬아,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해적 뽀로로의 모험. 저런 식으로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적 뽀로로의 모험이라고 했는데 AI가 최적이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 챗GPT는 맥락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지가 알아서 좋아 수찬아 해적부로로의 모험을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옛날 옛적 푸른 바다 루리는 이렇게 AI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리고 AI가 저희 아들한테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또 저희 아들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좀 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얘기하면 또 얘가 우와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대화를 막 해요.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중간에 껴들기도 해요. 야 너가 했는데 너무 평범하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의성어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챗GPT가 또 알아서 좋아 그러면서 지가 막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어왔어요. 이런 말들을 막 넣기 시작을 해요.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아들한테 막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뭔가 대화를 갖고 막 만들었잖아요. 네.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졸려서 이제 잠들기 전까지. 이것 때문에 잠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얘가 졸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잤잖아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얘가 얘기한 거를 정지를 하면 텍스트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록이 남은 걸 보고 제가 해주는 건 뭐냐면 얘가 자는 동안에 챗GPT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하고 너랑 한 얘기를 기반으로 그림을 한 장 그려줄래? 라고 시켜요. 그러면 얘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를 제가 출력을 해서 다음날 저희 아들이 일어나면 보여. 그래서 야 너가 어제 얘기한 걸 이렇게 줬다? 어때? 라고 하면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아빠 고래가 그려지긴 했는데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트랄랄레요 거기서처럼 눈이 새. 그러면 그래 고쳐보자 라고 하면서 챗GPT한테 야 고래가 한쪽으로 눈이 쏠려 있거든? 한쪽 눈 안 쏠리게 해줘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눈은 제대로 그리는데 그 펭귄이 갑자기 배 위에서 미친 것처럼 막 이렇게 떠올라요. 막 그죠? 저러고 노는 거예요. 재밌다. 이러고 놀면 아이가 아는 거예요. AI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봐요. 야 수찬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아빠랑 이렇게 아빠가 동화 읽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얘랑 읽어주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빠랑 하는 게 좋아요. 그치.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얘는 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랑 맨날 AI 갖고 놉니다. 갖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까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 기술이 너무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빨리 진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얘네가 쓸 수 있을 수준을 알려주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잘 보고 아이에게 어느 수준까지 줘야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왜라는 걸 계속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더 진화하면 가장 중요해질 건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맞아요. 근데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봐야겠지 뭐. 정답!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애들이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질문 머신으로 쓰면 진짜 얇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질문 많이 하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고 맞아요. 저희한테도 끝도 없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귀찮으니까 좀 하다가 돼서 뭐 모르겠어 자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이제 AI랑 약간 활용하면서. 왜냐면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치타랑 자동차랑 달리면 누가 이기냐고 그래, 맞아, 했는데 맞아. 뭐 초반에는 치타가 나가지만 어느 거리 이상이 가면은 치타는 체력이 빠지고 이런 거 다 설명해 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챗GPT 쓰는 거 2가지 정도 또 알려드리면 얘를 갖고 토론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토론도 되겠지. 예를 들면 얘한테 역할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랑 치타랑 자동차가 지금 또 토론을 할 거야. 자, 누가 빠르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니네끼리 얘기해봐. 그렇게 하면 각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토론을 할 때 AI가 좋고 챗GPT가 좋냐면 하브루타를 할 수 있어요. 하브루타 이거 약간 어른들도 하브루타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챗GPT는 상황을 설정을 해주면 그 상황에 설정하면서 역할극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음성 대화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한테 역할을 준 다음에 음성으로 대화를 시키면 토론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한테 토론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기후위기랑 탄소 배출에 대한 전기차 산업 육성 이런 걸 해보자. 그러면서 진행자, 찬성파, 반대파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나면 저 AI끼리 서로가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다가 자 이번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나한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론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얘가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자,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찬성파가 얘기를 하고 반대파가 얘기를 하면 진행자가 갑자기 이제 사용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기차 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아들하고 보고 있다가 야, 너 한번 채팅 써봐 아니면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빠가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의 말로 쓰잖아요. 그러면 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궁금한 것들을 그냥 뭐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물어보면서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게 하나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진짜 빅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제가 심심할 때가 제일 많이 할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뭐냐면 얘한테 역사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만나.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인물인데도 연도를 다르게 주면 인터뷰를 다르게 해요. 네, 무슨 말이냐? 자, 윤봉길 선생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윤봉길 선생님을 불러오는데 윤봉길 선생님 하면 우리가 홈커우 사태가 있잖아요. 그럼 홈커우 사태가 있기 전에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고 홈커우 사태가 있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기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역할을 이렇게 주면 돼요. 지금은 1930년이고 너는 한국의 저명한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챗GPT죠. 자, 너는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홍코 공원 사건의 이전을 가지고 학생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할 거야. 그치. 질문을 들으면 윤봉길처럼 대답을 해줘. 알아들으면 시작하자라고 얘기해줘. 그럼 얘가 시작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아들이 안녕하세요 윤봉길 이사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면 초등학생에 맞게 안녕 나는 윤봉길이야. 난 상하이에 있고 조선에 이제 조선이 일본에 뺏겨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막 다른 것도 궁금하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이랬더니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 왜 그런 활동을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애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역사 인물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반드시 맥락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쳐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똑같은데 1933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933년으로 가서 1932년 홍콩 폭탄 투하 이후에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시작하자라고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나는 지금 상해에 있고 군인항에서 폭탄을 던졌거든. 다치긴 했지만 나는 독립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고 뿌듯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후회는 없으세요? 그러면은 대화를 한다거나 심지어 이걸 갖고 가상의 상황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은 저는 지금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윤봉길 의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 내 역사에 대로 내가 바라던 조선의 해방이 1945년에 이루어졌다고 되게 이미 그때 사실 미래를 보고 오신 거죠. 미래를 보고 이랬는데 야 이래야 돼. 마음이 소중해.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라는 도구를 그냥 얘는 질문하면 답변 주는 과제 해는 애로 보지 마시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확률성 특정, 확률적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식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할 게 많아요. 학원 내라니까요, 진짜. 학원 하나 차려야 되나요? 아니, 오늘 한 번 가지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큰 틀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겠다 감은 오는데 이런 활용법을 내가 이거는 이제 소장님은 전문가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내가 이걸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네, 그래서 매해 열심히 책을 내고 있는 이유가 책도 좋지만 강연도 더 약간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강연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연이 벌써 올해 게 다 차 있으세요. 지금 너무 바쁘시고 어제도 비행기 타고 전국을 돌다 왔는데 지금 솔직히 나 불쌍해서 한번 나와준 거야. 그 간신히 부른 거야. 또 못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많이 사주시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이 난장판 육아를 통해서 이 책이 많이 좀 팔렸다라는 어떤 근거가 잡히면 또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좀 아이들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세팅을 해볼게요. 왜냐면 아니, 그리고 수찬이 아버님, 이거 약간 연대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예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이고 뭐고. 프로답게 돈 주고 부르세요. 아니요, 질척거리고 싶어. 우리 아이들 미래 이렇게 망칠 겁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은 이제 저는 제가 되게 극티인데 네. 저희 아이를 저 혼자 키우면 잘 못 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이러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가 또 이런 또 교육 쪽에 있어서 네.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그 중에서 또 시간이 다 됐지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럼 챗GPT를 갖고 정보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보 검색 이거 제대로 못 쓰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원래 챗GPT의 원리는 그런 건데 챗GPT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야 얘를 제대로 확률성으로 못 쓰면 이래서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도 불만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거기에 도구들이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챗GPT를 갖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챗GPT만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챗GPT를 조금 가지고 정보 검색을 할 때 그나마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오, 좋다. 기본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유료도 똑같은데 여기에서 대화를 고르는 거 옆에 네. 왼쪽에 보면 무슨 사진 모양 같은 거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쵸? 네네. 아니 플러스 같은 모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플러스. 네, 네. 플러스 아니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눌러보시면 웹에서 검색하기라는 게 나와요. 네. 그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검색이라는 게 뜨죠. 네, 웹 검색하기. 이러고 질문을 하면 네.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시험을 보는데 네. 인터넷 검색 찬스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건 네. 어쨌든 웹 안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더 특정 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원리냐면 그냥 질문을 하면 그냥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챗GPT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는데 잠시만요. 근데 네. 얘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라 함은 어쨌든 검증된 이런 웹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때그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내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확률성으로 막 쓰는데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은 당연히 잘 쓰겠죠.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검증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야, 너네한테 내가 5분 동안 인터넷 검색 찬스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바로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인터넷으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을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면 빨리빨리 클릭해가지고 내용 보고 빨리빨리 요약해서 정리할 거잖아요. 이 과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있는 내용을 얘가 알아서 키워드로 쪼개가지고 그 키워드를 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한 내용을 보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생성이기 때문에 네. 검색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가, AI가 보고 자기가 있는 내용으로 섞어서 요약을 해서 주거든요. 또 섞어.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대답을 어떤 의도에서 한 거지? 이걸 어디서 보고 한 거지? 라는 출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 대답인데 네. 인터넷 검색까지 한 번 하고 온 대답이니까 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특화된 서비스가 요즘에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보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뭐 이렇게 있다. 이것도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좋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런 거 쓸 때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막 어쨌든 우리가 이걸 검증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고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애초에 세팅 자체를 뭐 예를 들면은 객관적인 정보만 나에게 얘기해줘 라든지 그런 조건을 좀 걸 수가 있어요. 뭐 19금 컨텐츠는 안 돼 라든지 뭐 범죄와 관련된 거는 뭐 차단해줘 라든지 그런 옵션을 걸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하나 하셨네요. 네. 질문 잘해요 나는. 역시. AI에 맞는 인재예요. 네, 나는. 아니 나보단 낫다. AI랑 같이 계속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은 세팅이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세팅이 하나 있는데 또 얘기 드려야죠. 자, 요것도 한 10분 얘기하는데요. 최대한 짧게 해서 이 챗GPT 설정에 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챗GPT 말투를 바꿀 수 있는 설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앞서서 보여드린 설정 중에 핸드폰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테니까 핸드폰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개인 맞춤 설정 있잖아요. 개인 맞춤 설정에 보면 아까 메모리를 봤는데 맞춤형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춤형 지침에 들어가면 챗GPT가 네. 나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니나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나요?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걸 세팅을 잘하면 어떤 분들은 챗GPT가 막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고 막 여러저러 얘기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딱 나는 원하는 볼로만 얘기했으면 좋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세팅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이제 전략 컨설팅을 하고 보고서를 쓰니까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좋다, 네, 좋다. 돌리지 와. 말고 그대로 말해. 전문적인 단어만 중심적으로 말해. 문체는 검증하고 얘기해. 아, 네, 결과는 간결하고 보고서 형태로 얘기해. 네. 전 세계 전략 컨설턴트의 뭐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전략 컨설턴트 저렇게 시키고 저 맞춤 설정을 켜주고 꺼주고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상태에서는 그냥 평상시에 챗GPT 말투가 나오는데 내가 네. 필요할 땐 저걸 켜놔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AI 시대의 콘텐츠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러면 되게 서론도 그냥 저렇게 쓰고 뭐 내용도 저 정도 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언어 모델인데 맞춤형 설정 딱 해주잖아요. 벌써 용어가 달라요. 보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재편이 불가피하다. 위기 진단, 재현 요약 저런 식으로.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도 저런 거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챗GPT 유료를 안 쓰시는 분들이라도 아까 메모리 기능,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맞춤 설정, 요 세 가지만 해보셔도 또 괜찮고요. 말 나온 김에 무료 버전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나는 챗GPT 잘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기능을 아셔야 챗GPT를 제대로 쓰시는 거고 이걸 모르시면 절반밖에 못 쓰는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아, 오늘 진짜 이렇게까지 다 퍼주고 가셔야 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는데 챗GPT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GPT 탐색하기라는 게 있어요. 오, 그런 게 있어. 네, 여기 메뉴에 그 짝대기 2개 눌러보시면 대화 내용인데 여기 GPT 탐색하기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대화 내용에 우리 대화한 거 쭉 리스트 있는 위에 GPT 탐색하기 있어요. 네, 있어요. 보이시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챗GPT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세팅을 한 챗봇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네. 그러면 GPT. 네,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교육 한번 쳐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저도 안 쳐봤는데 교육이라고 치면 생활기록부 쓰는 게 나오네요. 교육왕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도우미, 네, 선택과 도우미, 뭐 그죠? 천사들을 위한 교육 멘토 이런 게 나오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수행평가 도우미 한번 눌러볼까요? 수행평가 도우미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만든 사람 아이디도 나오고 여기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 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써본 거예요. 네, 검증이 그래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죠. 왜냐면 이게 아직 유료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만들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쵸. 내가 어쨌든 써본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채팅 시작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뭐 시작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주제를 넣고 내용을 넣으면 이거에서 나오는 답변이 일반적인 챗GPT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수행평가가 있어서 얘한테 뭐 국어 교사 야, 이거 옛날에 막 앱 만드는 분들 한참 나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거 만드는 사람도 이미 발 빠르게 해가지고 이걸로 돈 버셨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링크로 하셔가지고 하거나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실은 이거 관련돼서 또 책 따로 썼는데 챗봇 2025라는 책은 이것만 이제 되어 있는 거라 저는 이제 심지어 만들어서 뭐 만들어서 쓰냐면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써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뉴스 주식 분석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뉴스 링크 주면 그 링크 갖고 얘가 관련된 주가 뽑아주고 주식 차트, 뭐 주식 상품 뽑아주고 너무 좋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뉴스를 넣었더니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을 뽑아준 거죠. 이건 뉴스에 있는 내용을 갖고 관련된 연관 주식을 뽑아달라고 하는 걸 이제 누구나 그냥 뚝딱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만드는 건 유료 사용자만 되긴 하는데 쓰는 건 무료 사용자들도 되니까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챗GPT 앱 하나 가지고도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팁들을 아시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옆에서 같이 써보면서 야, 이거 어때? 라는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더 빨리 불렀어야 돼. 맞아. 우리. 그리고 오늘 아직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죠. 네네. 아 오늘 진짜 유용했어요. 소정이 감사드려요. 맞아요. 진짜. 이런 AI 에이전트 많이 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하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올해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은 이제 또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또 그 다음 책 열심히 쓰고 있고요. 네. 우리 옛날에 라디오 출연할 때만 해도 물론 더 전문적이셨지만 이렇게까지 격차가 많이 안 났었거든요. 확 벌어졌네.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와 입만 턴 자의 이 비교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분야가 다른 거죠. 새로운 게 뭔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 위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고 네. 또 틈틈이 좀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 관점에서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아이들 위해서 좀 그 많이 생각을 책임감 해야 될 것 가지셔야 돼요. 그 Y나 후 같은데 빨리 접촉해가지고 관련 책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저 진짜 좀 소망이 저희 아들이 볼만한 교육 만화 만드는 게 제 요즘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교육 만화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출판사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얼른 접촉하시기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나중에 몸값 더 올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덕진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든 새로운 거 나오면 잘 알고 써야 돼. 맞아. 나도 만약 오늘 소장님 안 나왔으면 그냥 계속 위로받고 공감받으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혼할 뻔했어요. 듣기 좋은 말 듣고. 난 여기 또 사랑에 빠질 뻔했고 AI랑 바람필 뻔했고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성형 AI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정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